예,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들어가냐? 중개업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갑니까? 중개업. 자, 중개업은 몇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까? 세 가지.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뭐에 의해서?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뭘 업을 한다? 중개를 업. 이 세 가지를 공식처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중개업만큼은 셋 중 하나라도 빠져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도 그 첫째 줄 개념 나와 있습니까? 몇 줄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법 조문이고, 그것을 이제 밑에 보면 성립 요건에 갖고 세 가지가 분석이 돼 있어요. 책은 좀 이따 보기를 하고 일단 칠판을 봐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요? 의뢰인을 말합니다. 의뢰인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가 되면은 불간에 맺는 계약을 아까 무슨 계약? 중개계약. 기억나요? 의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의뢰인 범위가 문제인데 대부분 이 건물 소유자가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겠죠. 소유자가 가장 대표적인 의뢰인이야. 근데 진짜 소유자는 병이고 갑이 병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물건을 팔아달라고 의뢰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대리인도 될 수가 있고 또 수임인도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임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와요? 변호사. 아, 좋았어. 아, 좋아. 수임인 좋았어요. 여기는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몰라요? 저 옛날에 이야기 한 것 같은데 11월 달에. 여기. 응? 아, 이게 수임이 어디서 나오냐고. 모르고. 기억이 없어? 자, 수임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용어 익혀드릴게요. 이거 용어 잡는 거예요 지금. 용어를 익혀야지 또 공부하는 데 편하니까. 이걸 말해요. 위임에서 나와요. 위임이 뭐예요? 위임은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무 처리를 을에게 위탁을 해요. 사무 처리를 뭐 한다? 위탁을 해요. 이게 위임 계약입니다. 그러면 알았다. 승낙 떨어져 성립한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위임인. 여기는 수임인. 여기서 나와요. 그럼 여기서 잘 봐봐요. 이 수임인도 의뢰인 범위가 들어가는데 봐봐요. 그럼 여기서 사무처리라는 것은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이 사람이 건물 한 채가 있는데 건물을 팔아달라고 의뢰를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물건 맡기는 거. 사무처리 범위에 들어가고 또 서류를 정리해달라. 무슨 장부를 정리해달라. 이렇게 맡길 수도 있어요. 이 사무처리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개념이. 그럼 이제 우리가 관계된 것은 이 건물을 을에게 맡아서 팔아달라고 맡길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을이 모르니까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의뢰를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이 물건 중개해달라고. 원래 갑을 것인데 을이 맡아서 자기가 팔아줘야 되는데 못하겠니까 개공에게 의뢰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의뢰인 범위에는 뭣도 들어간다? 수임인. 수임인 개념 잡았어요? 아, 수임이란 말이 위임 계약에서 나오는 거다. 일을 맡기는 사람을 뭐라 그래? 위임인. 맡은 사람을 수임인. 수임인도 의뢰인 범위에 들어가고 소유자도 들어가고 대리인도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2번에 성립 요건 나와 있어요? 네. 책 보세요. 다른 사람 의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줄. 첫째 줄 후단부터 밑에 보세요. 첫째 줄 후단. 다른 사람이란 중개 의뢰인 동그라미. 의뢰인을 의미하는데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뿐만 아니라 또 세 번째 줄. 대리인 동그라미. 대리인도 되고 사무 처리를 뭐 받은? 위탁받은 수임인 동그라미. 수임인 단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아, 수임인은 위임에서 나와요. 위임. 일을 맡은 사람은 뭐다? 수임인. 됐어요? 아, 거기서 나오는구나. 정리되고 있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좋아.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칠판을 봐요. 칠판 보고 있습니까? 자, 칠판을 볼 때는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예, 저 들어보셨어요? 자연스럽게. 자, 뚫어지게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그것도 가르쳐야 되죠. 어떻게 봐야 돼? 자연스럽게. 자,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다. 어제는 뚫어지게 봤죠? 예, 그죠? 어제 공법은 뚫어지게 봐야 되고, 우리 과목은 자연스럽게 보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칠판 보세요. 책은 좀 이따 봐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수라는 것은 무슨 보수를 말해요? 중개보수. 그러면 중개보수는 거래가 끝나야 받죠?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맺는 계약을 아까 무슨 계약? 거래계약. 자, 그러면 이제 보수를 받아야지 중개업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친척이나 아는 사람을 중개 보수를 받지 않고 무료로 중개해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중개는 될 수 있어, 없어요? 중개는 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중개 개념 배울 때 보수 받는단 말 없었죠? 알선만 하면 중개야. 그런데 중개업은 안 돼. 그럼 이제 이것은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는 거 봐봐. 개공이 거래를 딱 끝내주고 나서 중개 보수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 의뢰인에게. 계약 끝내줬으니까 보수 달라고 요구를 했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안 될 것 같고, 좋았어요. 여기는. 중개업 개념 들어갈 것 같아요? 거래 끝내줬으니까? 아주 정반대 견해네. 최종 결론. 들어갈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어떤 분은 된다, 어떤 분은 안 된다. 애매모호하죠? 이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럼 판사가 이것은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어. 중개업이 안 들어가. 왜? 받았어, 안 받았어? 여기는 뭐였어요? 안 받았어. 중개업이 아니야. 그러면 이건 들어간가 봐봐요. 거래 끝내주고 둘이 보수 주고받기로 손가락까지 딱 걸고 약속을 했어. 약속만 딱 했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아직 안 받았으니까 바로 그것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중개업은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돼. 이해되세요? 요구만 하고 약속만 하고는 중개업 개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밑줄 긋게요. 자, 오른쪽 31페이지 양가로 2번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중개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이 지문 있어요? 반드시가 가장 중요하고, 좋아, 웃지 말고. 자, 동그라미 2번. 판례도 동그라미 주세요. 판례도 중개 대상으로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구 동그라미.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없다고? 그게 판례잖아, 판례. 왜 안 된다래요? 보수를 안 받았으니까. 개념 잡았어요? 그것까지 공부해야 돼. 봐, 판례가 조금씩 들어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1, 2월 달은 내가 체크해 준 거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래도 충분해요. 체크해 준 대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업으로 한다 그랬어요? 중개를 업. 그러면 칠판 보세요. 책은 이따 보고. 책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써놨어요. 볼 필요 없고. 그러면 중개를 업으로 한 거예요. 중개업이야. 그럼 중개는 물건 소개해 준 거죠. 그러면 상담을 업으로 하면 뭐가 돼? 그건 상담업이지 중개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뭘 업으로 해야 돼? 중개를 업.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업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이쪽이 업이 되는 쪽이고 이쪽이 업이 되지 않는 쪽이야. 그럼 업이 되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야 돼. 그럼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특정되지 않는 다수 사람을 말하죠. 그럼 특정인은 특정된 사람을 말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봐. 학생을 대상으로 월세방을 중개했다. 이 학생이라는 것은 특정인으로 봐야 돼? 불특정 봐야 돼? 봐, 벌써 흔들리잖아요. 학생은 특정으로 바꿔, 불특정으로 바꿔?
불특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사렛 대학교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해가 꼬인다. 아주 좋아. 해가 꼬인다 그래요. 자, 나사렛 대학교 부동산학과 학생 그러면 이건 특정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이라는 건 한 사람을 의미한 게 아니라 범위가 한정되었나 안 돼 있냐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우연히 한 번 하면 업이 아니야. 그러면 계속이냐는 횟수가 중요하죠. 근데 반드시 횟수만 갖고 따진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건 계속으로 본 거 봐봐요. 한 번으로 본가? 사무소 내놓고 한 번 중개를 하다 걸렸어. 그러면 계속으로 봐야 돼? 한 번으로 봐야 돼? 한 번 했는데도? 계속으로 봐? 왜? 네,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이 아니면 사회 통용으로 따져요. 횟수도 중요하지만 한 번 했더라도 계속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판례에서는 잠재적 계속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소 내고 한 번은 계속, 영업 개시 후 한 번 계속, 개설 등록 후 첫 번째 중개행위도 계속.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우연히 한 번 그러면 말 그대로 한 번이야. 이거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횟수만 갖고 따진 게 아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영리성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해야 돼. 그럼 비영리성 목적이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봐요. 천안시 서북부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택을 알선해줘. 구청에서. 근데 계속 서민들 주택을 알선해줬어. 그럼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건 영리 목적이 있어 없어? 주민 편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도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업이 되려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 정리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중개업에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우리가 중개업하려면 그냥 한다 해서요,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해야 돼. 등록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개설 등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당연히 안 돼 있죠. 자격증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학원 등록은 돼 있죠. 그렇죠? 개설 등록이 안 돼 있어. 근데 옆집에다가 공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했어요? 예, 했답니다. 그럼 옆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우리 물건을 중개 한번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의뢰로 들어오니까 중개 해봤어. 연습 삼아. 잘 됐어. 고맙다고 보수 줬어. 받았어. 근데 그게 동네 소문난 거야. 그래서 서로 해달라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에 계속. 그러면 세 가지 다 충족이 됐어, 안 됐어? 의뢰 들어왔죠? 보수 받았죠? 여러 번 했죠? 그러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개설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저 세 가지를 다 충족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여기는. 아, 안 들어가? 여기는. 안 들어가? 우리? 대답 안 해요. 그죠? 어? 중개업에 들어가. 중개업이요. 잘 봐봐. 중개업은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등록을 했건 안 했건 관계없어. 그러면 등록을 안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걸 충족했잖아요. 중개업이 되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받는 거야.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라고. 중개업이 아니면 처벌도 안 받아. 중개업이 되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아. 그러면 등록하고 하면 적법 중개업. 안 하고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중개업 개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등록 유무 불문이에요. 등록을 했건 안 했건 자격증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요. 불문이 중요하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중개업 개념 끝났어요. 자, 몇 줄 그어드릴게요. 양가로 3번은 어디만 몇 줄 그으면 되느냐 하면 니은 첫째 줄 두 번째 줄 해줘보세요. 중개 대상물에 관한 거래 알선하는 행위가 아닌 것도 중개가 아니다. 이 지문 있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줘보세요. 토지 개발에 관한 상담 또 그러면 토지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하는 행위는 중개요 아니에요? 상담이죠. 그럼 계속해도 중개업이요 상담업이요? 상담. 이건 중개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리만 알면 돼요. 그 밑에 얘가 쭉 나와 있는데
겸업은 다 중개가 아닙니다. 자, 니은, 디귿 중요합니다. 별표 쳐보세요. 디귿이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중개업은 용어정에서 등록을 요구는 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나와있죠.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를 업으로 했어 안 했어? 그래도 중개업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되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등록을 하고 하면 적법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나머지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2번 제목이 뭐예요? 그럼 업이 뭐냐? 두 번째 줄 중간 판례 밑줄 보세요. 판례는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하면 반복 계속해서 영업으로 알선 중개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거기까지만 밑줄 보세요. 그럼 업이란 것은 한 번이다, 여러 번이다? 여러 번. 그러면 여러 번이란 뜻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이제 계속이냐 아니냐는 횟수만 걷고 따진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기 다섯 번째 줄 후단에 보면 사회 통념이란 단어 있습니까? 예, 거기 동그라미. 사회 통념에 따라서 계속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한 번 해도 계속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거예요. 사회 통념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 반복 계속성 제목 밑줄 보세요. 업이 되려면 여러 번 해야지 업이 된다는 소리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번 해도 계속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 얘가 세 번째 줄 후단, 네 번째 줄. 사무소 개설 등록 후 첫 번째 중개 행위. 그 단어 있어요? 밑줄 보세요. 그건 한 번이라고 본다 그랬어요? 계속으로 본다. 계속. 잠재적 계속성이란 말을 썼죠? 그리고 그 밑에 그러나 밑줄 보세요. 우연한 기회에 한 번이란 말이 있어요? 그것은 계속이다, 한 번이다. 한 번. 자, 우연히 이 단어가 들어가면 말 그대로 한 번이야. 근데 영업 개시 후 한 번, 개설 등록 후 한 번, 사무소 내고 한 번, 이런 건 다 잠재적 계속성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은 업이 돼버려요. 한 번 했지만 계속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원리가 그거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제목이 뭐예요? 제목 밑줄 그으세요. 무슨 목적성? 영리 목적성 밑줄 그으시고 두 번째 줄 따라서부터 밑줄 그으세요. 따라서 행정기관 등에서 주민의 편의 제공 목적, 주민 편의 제공 목적, 이거 영리 목적이 있어 없어? 없어. 영리 목적이 없죠? 그러면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개업 개념은 이 정도 정리합니다. 정리됐어요? 예. 그 다음에 자, 오른쪽 페이지 이제 공인중개사 용어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란 건 뭐예요? 자, 첫째 줄 어느 법에 따라서? 중개사법 동그라미. 자, 28회 때 애국법에 따라서 이렇게 출제가 돼서 그건 틀려요. 중개사법에 의해서 취득한 자 동그라미. 그 두 가지가 핵심. 첫째 줄 이 법이란 단어하고 취득한 자. 여기서 한 글자라도 더 들어가면 틀려요. 어느 법에 따라서? 중개사법에서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체크하셨습니까? 예. 공인중개사.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첫째 줄만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고 있어도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 공인중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되면 이제 다 뭐가 돼? 공인중개사가 돼요.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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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그렇죠. 와, 기분 좋죠?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말 있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란 말은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어느 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등록 동그라미. 뭐 동그라미? 등록. 개공 이꼬르 등록이야. 등록. 중개업 하겠다고 관청했다 등록을 해야만이 개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첫째 줄 밑줄 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칠판 보세요.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세 번째가 법부칙 몇 조? 6조.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 중개사.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중개인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개공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이건 회사 만들어가지고 또는 협동조합 만들어갖고 중개하는 거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격증 가지고 등록해서 중개하는 거고, 이건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이야. 그럼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칠판 보세요. 그러면 법인 개공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개념이 뭐냐면 일단 뭘 만들어야 돼요? 상법상 회사 만들든지 또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두 번째로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자, 회사를 만들든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두 번째 무슨 등록? 개설 등록.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래. 회사를 만들든지 협동조합을 먼저 만들어서 개설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어느 법에 따라 개설 등록해요? 우리 중개사법. 그럼 결국 관청에다가 중개하겠다고 등록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왜 법인 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인 개공 중에서 특이한 게 특수법인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특수법인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하잖아요. 이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우리가 무슨 법인? 특수법인.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지역농협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지역농협협동조합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역산림조합이 있어요. 지역산림조합.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산업단지관리기관이라고 있어요.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산업단지관리기관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이걸 다 특수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역농협은 농협협동조합법이라고 있거든요. 농협협동조합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럼 다른 법이죠. 그리고 이건 지역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이라고 있어요. 그 법에서 중개업을 해요. 이런 걸 특수법이라 해요. 다른 법에 따라서. 근데 우리 중개법인은 어느 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이것을 달리 표현해서 중개법인 같은 개념이에요. 중개법인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 같은 개념이라고. 중개법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건 다 다른 법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법이죠. 그러면 칠판 봐봐요. 그럼 방금 우리가 중개법인은 우리 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특수법인은 중개업할 때 등록을 해야 될까요? 안 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하고도 중개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 해? 좋아, 하여튼. 아, 특수하니까 아주 등록 안 해도 된다. 우리 다 몰라, 찍는 거야. 그거 찍지도 않아? 벌써부터 반항하기 시작한 것 같아. 앞으로 계속 1년 동안 같이 하네. 아주 좋았어요. 하여튼 반항해봐. 아, 등록을 해야 돼? 갑자기? 다 안 한다는데 혼자만 한다. 그래야 맞으니까 하여튼. 아니, 어디가 등록한다고 써있어요. 이건 우리 중개법인이 그런 거고, 이거요. 특수법인이 등록하냐, 이건. 그러니까 하여튼 안 한다. 자, 여기는 다 틀렸어요.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위에 세 가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어.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잖아요. 여기는 등록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불법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건 틀리고,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럼 어떤 것만 등록을 해야 돼?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건 개설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돼. 자, 그러면 몇 줄 볼게요. 자, 1번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2번에 종별 있습니까?
이 앞으로 우리가 종별이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이건 종류를 말해요. 종별이란 뜻은 개혁공인 중에서 종류를 말한다고 같은 말이라고 종류 개공 종류를 말하는데 자, 그 1번 양갈 1번 법인인 개혁공인 중개사 있습니까? 예, 그 중개법인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죠. 중개법이란 어느 법이 정하는 등록 요건, 중개사법이 정하는 등록 요건 동그라미 등록 요건이 있죠. 요건 중에 하나가 이거요. 회사나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갖추어서 개설 등록 동그라미 개설 등록을 한 법인. 몇 줄 봤어요? 자, 동그라미 2번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가로 안에 이걸 무슨 법인? 특수법인이 나와 있는데 자, 세 번째 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몇 줄 것이고 지역산림조합 몇 줄 것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그랬죠? 등에가 뭐가 들어가? 산업단지관리기관이 들어갑니다. 그 세 가지는 나와 있죠? 등 속에가 산업단지관리기관이 들어가.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것만 등록하라고 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개념 잡았어요? 죽어요. 자, 뒷페이지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를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일단 이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고 개설 등록. 자,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 여기도 등록 동그라미. 공인중개사로서 밑줄. 이게 개공 이꼬로 등록이야. 개공 이꼬로 등록. 개공 이꼬로 등록.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자격증 가지고 등록을 해야지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면 이거 되겠죠? 회사 만들어서 하면 1번이 될 거고 개인적으로 하면 2번.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 갖고 등록하면 이거요. 법인 안 만들면 다 이거예요, 이거. 공인중개사인 개공인중개사.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개공은 자격증 가지고 뭐까지 해야 돼? 등록까지 해야 됩니다. 개념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읽어보세요. 제목 뭐라 그랬어요? 법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이걸 줄여서 중개인. 그럼 이분도 개업공인중개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그러면 자격증이 이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등록이 안 될 거잖아요. 근데 왜 개공이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요. 그럼 이제 중개인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중개인은 언제부터 태어났어요? 중개인은 언제 태어났냐고. 자, 옛날부터인데 구체적으로.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보고 있어요.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제정됩니다. 소개영업법. 이때는 신고만 하고 중개업을 했어요. 내가 중개업 하겠다. 소개영업을 하겠다. 신고만 하고 다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84년도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됩니다. 이때는 허가제로 바뀝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뭘 받았어야 돼요? 허가.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이때 처음 시행이 돼요. 1회가 이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1회가 여기라고. 그럼 그 전까지는 자격증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중개업법이 여러 번 개정됩니다. 그래서 7차 개정 때 이 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등록제로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요? 등록제. 그래서 중개업하려면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신고했다가 허가했다가 등록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등록이잖아요. 그러면 중개인은 언제 태어났어요? 61년부터 83년까지 신고만 하고 영업하신 분들이 있어, 없어? 이분들이 중개인이야. 그럼 허가로 바뀌면서 그냥 허가증을 줬고 등록을 바뀌면서 뭘 줬어? 등록증. 근데 자격증은 있어, 없어? 없어. 등록을 안 했지만 등록한 것으로 봐버려요. 근데 이분들은 중개인인데 이분들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폐업하지 않고 영업했
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중개업 하다 보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한번 폐업하면 중개업 못 하거든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안 돼.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다는 것은 30 몇 년 동안 계속 사무소를 유지하고 온다는 소리죠. 대단한 거지. 폐업도 안 하고. 우리가 보통 주변 보면 1년 하다 폐업한 사람, 3년 하다 폐업한 사람, 10년 하다 폐업한 사람 그런데 그죠? 뭐 대단하신 분들이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존경해 줘야 돼.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신고만 하고 그때 저때 태어난 사람이야. 근데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등록한 것으로 뭐다? 자, 몇 줄 그어드릴게요. 양가로 3번 두 번째 줄 소개 영업법 중간에 찾았어요? 거기서부터 몇 줄 오세요. 이거 1961년이라고 적어봐요. 소개 영업법에 따라 신고 동그라미 신고를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84년 중개업법이 제정된 후 자격이 없는데도 허가를 받아 허가 동그라미 중개업하고 있는 자로서 지금까지 뭐 하지 않고 배업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거기까지 몇 줄 그어봤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이제 뭐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요?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두 가지는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네, 칠판을 봐주시면 돼요. 자, 소속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소공이란 말을 써요. 중개보조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소속공인중개사 개념은 누구 밑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공 밑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개공 후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누구 밑에 취업했다? 중개 업무도 수행하고 보조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거예요. 그러면 보조원은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아닌 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격증 없이 취업한 사람. 그리고 여기는 중개 업무 못해요. 여기는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럼 보조하는 것은 둘 다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럼 여기서 중개 업무가 뭐예요? 소공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계약서 쓰는 거하고 또 확인 설명서 쓰는 거하고 확인 설명.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소재지 면적을 직접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원래 누가 할 일이에요? 개공이 할 일이잖아요. 근데 소공이 할 수 있고 또 확인 설명서도 작성할 수 있고 거래 계약서, 매매 계약서 이런 거 통틀어서 무슨 계약서를 해요? 거래 계약서. 근데 보조는 계약서 써? 못 써? 못 써. 네, 이거예요, 이거. 보조하는 건 똑같아요. 그럼 보조 업무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현장 안내, 집 보러 데리고 다니는 거. 또 서류 복사. 그죠? 또 땅 보러 갈 때 운전기사. 전화 받는 일. 기타 등등. 뭔타 등등? 쉽게 표현하면 카피만 할 수 있다. 커피 심부름, 서류 복사, 카피. 뭔피? 보조. 이런 것만 할 수 있다. 근데 소공은 사장이 할 일도 하고 보조하는 것도 하고 다 해요, 다. 그죠? 개념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하나 더 하고. 이 소공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속공인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봐보세요. 법인의 임원사원. 임원사원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임원사원인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이 이걸 말해요. 직원으로서 간 소공. 이걸 고용인 소공이라 그래요. 근데 임원인 소공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원은 여기서 일반 직원이 아닙니다. 무한책임 사원.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거요. 이거 임원 10명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제 한 바퀴 도신 분들은 11, 12월 도신 분은 다 자격증이 있어야 돼? 일부만 있어도 돼? 일부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자격증 있는 임원들이고 여기는 자격증 없는 임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소공이 된다는 거예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소공이 된다. 이거 임원인 소공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서 쓸 수가 있죠. 근데 이분들은 임원이지만 계약서 써? 못 써? 못 써요. 보조원하고 똑같이 취급돼요. 그래서 하여튼 소공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한 건 이걸 말하는데 이것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임원, 사원인, 소공도 있다. 자, 그럼 밑줄 볼게요. 소속 공인중개사 정의 세 줄 밑줄 보세요. 소공이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등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동그라미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 동그라미 개공 후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 그 다음에 2번 소속 공인중개사 지 있죠?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만 밑줄 보세요. 소공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법인 개공 후 사원이나 임원 중에 자격을 취득한 자. 즉 업무 집행기관으로서 소공이 있고 또 하나는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개인 개공 일반적으로 직원으로서 고용된 고용인으로서 소공. 몇 가지 종류? 두 가지. 근데 우리가 보통 소공 그러면 고용인으로서 소공을 말하죠. 근데 임원 사원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은 정의만 밑줄 보세요. 세 줄 밑줄 걷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걸 가로로 묶어요. 보조원 개념 정의할 때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거 시험 나올 때 이게 빠져버리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개공에 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은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 자, 그래서 용어 정의 다 끝났어요. 보조원이 뭔지 알았죠? 소공이 뭔지 알았죠? 그럼 이제 이 용어가 시험 자주 나온다고 했죠? 그 밑에 예제 2번이 있습니까? 그 27회 기출문제인데 한번 봐볼게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지금 뭐 당장 풀한 건 아니고 감만 잡아보세요.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죠? 자, 개공은 중개사법에 의해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맞았어요? 등록이란 말 따라 붙었죠? 맞았어요. 소공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 후 사원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이 된다. 맞아요? 이걸 임원인 소공. 기억나요? 예, 맞고. 자, T가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 고용되어 그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공이다. 맞아요? 맞죠?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 가지고 보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공이지. 맞는 말이죠? 공인중개사로 소공도 보조할 수 있으니까 자격증 없이 보조하면 보조인이지. 그죠? 맞는 말이고. 우연한 기회에 한 번 그렇게 표현했죠? 그럼 한 번으로 봐? 계속으로 봐? 한 번. 그러니까 중개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가 그것도 맞았죠? 그러면 답이 뭐예요? 5번. 기업, 니은, 디귿, 디귿. 다 맞죠? 아,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구나. 자, 지금 배운 걸로도 이 문제는 풀릴 수 있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용어 끝났어요. 그 다음에 3절에 이제 뭐가 나와요? 중개대상물. 그럼 아까 우리가 중개대상물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또 나와? 아까 다 했는데. 아까 중개대상물 다 했잖아요. 근데 왜 또 나오냐고? 아, 제대로 다시 하게? 그럼 제대로 해봅시다. 그렇죠? 자, 법정 중개대상물은 여기는 범위를 배운 거, 범위. 범위를 공부하는 거예요. 어느 범위까지 중개할 수 있는 이걸 공부하는 건데. 그러면 아까 중개대상물이 뭐가 있어요? 토지, 또 건축물, 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또 임목, 또 공장, 재단, 또 광업, 재단. 자, 토지도 있고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책, 임목, 광업, 재단, 공장도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배웠어 안 배웠어요? 법이 법률이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이다. 기억나요? 그러면 그 자체가 시험 나오지 않지만은 이 6가지가 어디가 들어있느냐 이런 것은 간혹가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법적 근거. 그러면 이제 찍어봐. 이 6가지는 법에가 규정되어 있을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을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한번 찍어봐요. 어디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 어차피 안 배웠으니까 모를 거예요. 그냥 찍으라는 거예요. 법. 그렇게 찍는 거예요, 여기는.
대답 안 한다, 좋아시. 법령?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 와, 저 대통령이요. 좋아. 눈만 굴려? 법인데, 좋아. 그래. 이제 여기 세 가지는 공인중개사 법에가 규정되어 있고, 밑에 세 가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가 들어있어요. 법하고 시행령에 같이 들어있어요. 옛날에 이게 한번 출제가 됐거든요. 이게 법정중개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지문 떴어요. 그 지문 맞아 틀려? 법하고 어디?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것이 법적 근거 간혹가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책 한번 봐보세요. 그 왼쪽 36페이지 위에 박스 있어요? 색깔 있는 그 법 조문 있잖아요. 그 법 동그라미, 법 3조에 나와 있죠? 법 동그라미. 그 세 가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은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영이 시행령을 말합니다. 시행령을 더 줄인 것을 영이라래. 령은 1번에 임모, 2번이 공장재단하고 무슨 재단? 광역재단. 그러니까 법하고 어디가 규정되어 있어요? 시행령이가 우리가 배운 중개대상물이 규정되어 있다. 법하고 어디가 들어있다? 시행령. 법하고 어디가 들어있다? 시행령. 법하고 어디가 들어있다? 시행령. 정리되어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봐주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할 것은 그 왼쪽 개설 파트는 볼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서론이고, 오른쪽 2번 큰 제목 읽으세요. 뭐라 그러세요? 법정? 범위 동그라미. 이제 범위 공부라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중개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할 건데, 토지부터 분석할게요. 토지부터 분석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지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토지. 토지가 뭘까, 토지? 임야. 아니, 임야도 토지지, 또. 땅. 예, 토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임야가 됐건, 농지가 됐건, 택지가 됐건,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토지라고 생각하면 다 중개 대상이 돼.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상식으로 알아둘 거 이거예요.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토지. 누구 토지? 가부 토지. 그럼 이게 뭘 것 같아요? 수목이라래. 그럼 왜 그러냐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 공부하려고. 토지 소유권은 어디까지 미쳐요? 상하에 미친다고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하에 미친다. 그러면 이 나무도 누구 것이란 거예요? 가부 것이란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것도 가부의 거. 근데 간혹가다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거요. 이건 뭐가 돼요? 미채우 광물이에요. 광물은 국가 것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 소유 토지에 발견됐더라도 갑 것이 아니라고. 그럼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토지라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개인 것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미채우 광물 같은 건 중개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왜?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보세요. 토지는 이렇게 연속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느 범위까지 중개할 수 있느냐 이거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구 한 덩어리를 중개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갖고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요. 지적 공부 종류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 대장이죠. 여기다가 등록을 해요. 무슨 단위로? 필지. 자, 가부 토지로 한 필지가 등록이 됐으면 이 한 필지 토지 소유권은 갑이 갖는 거죠. 그럼 필지란 것은 어디서 배워? 어느 과목에서 배워? 공시법에 나오고 학계론에서도 나와. 학계론에서 이제 보면은 필지 개념, 획지 개념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념들은 거기서 배워. 이게 토지 등록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 한 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평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한 필지 갑소유로 등록되면 필지가 갑 것이에요. 그러면 사고 팔 때도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사고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단위도 필지 단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중개 대상 물을 범위 배우잖아요. 그럼 결론 나왔네. 토지는 몇 필지가? 한 필지가 하나 중개 대상 물이 되는 거예요. 몇 필지가? 한 필지. 필지 단위로 사고 팔고 필지 단위로 중개가 이루어져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문제가 발생하죠. 일필 토지 일부가 문제예요. 일필 토지의
일부. 일필토지 뭐다? 일필토지 뭐다? 그럼 이만큼만 중개할 수 있느냐? 없어요? 이것은 가능하는데 용익물권은 가능해요. 무슨 물권? 그러면 아까 용익물권 뭐가 있어요? 종류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면 이 부분만큼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고 분필 절차를 안 밟아도 돼요. 필지를 안 나눠도 이 부분만큼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고 전세권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지상지역 전세권을 중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어요? 없는 권리? 있다고 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임대차도 가능해요. 임대차도 일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가능하는데 용익물권하고 어떤 것만? 임대. 이런 것이 일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읽어봐야 될 거. 첫째 줄. 토지는, 이 법이 말한 토지는 대지이며 농지를 통칭한다. 그 지문. 그러니까 토지라고 생긴 것은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이 뜻이고. 자, 양가로 2번 첫째 줄만 밑줄그세요. 토지 소유권은 지표문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안 미친다? 먼저 미쳐. 미쳐? 그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나와 있어요? 자,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토지에 속한 암석, 토사, 지하수는 토지 구성물이죠. 토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토지 일부분이지 별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토지, 암석, 지하수는 독립해서 동그라미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나? 토지하고 같이 되는 것이지 토지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가로 3번 마지막 제줄 미채굴 광물이라는 단어 있어요? 동그라미. 미채굴 광물은 중개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안 된다고? 될 수 없다. 그렇죠? 자, 양가로 4번은 이제 토지는 필지 단위가 원칙인데 그 밑에서 두 번째 또한 일필토지 일부가 있어요? 일부 동그라미. 일부는 뭐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용익물권 동그라미. 그러면 용익물권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임대차. 그건 일부도 가능하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찾았어요? 맨 밑에 두 번째 찾았습니까? 거기만 밑줄. 어떻게? 진하게. 아, 그것도 또 잊어먹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진하게. 진하게 쳐야 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 대상물 중에서 어디까지 공부해봤어요? 토지. 그럼 이제 뭐 공부하러 가야 돼? 건축물. 건축물은 좀 쉬었다 할게요. 예, 하실 것 같습니다.